안녕하세요. 맨날 자기 입으로는 남들을 손절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남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던 손절 호소인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제가 원래는 인간관계를 최소화한 어떤 사람의 일상에 대한 리뷰를 하려고 했거든요. 뭐 인간관계 디톡스 이런 걸로 일단 제목을 뽑고 나중에 내용을 준비합니다. 제목과 썸네일 어그로는 유튜버가 갖춰야 될 주요 덕목입니다. 일단 제가 제목만 먼저 뽑아놓고 있었는데 때마침 어떤 구독자분께서 제가 준비 중인 영상하고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알파카님, 영상 주제와는 다른 내용이지만 손절을 최근에 많이 해서요. 외로울 땐 어떻게 하세요? 말 옮기는 애, 돈 빌려달라는 애, 먼저 연락 없는 애, 괄호치고 연락 약속이 자기 위주, 괄호 닫고 손절해버렸더니 횡해요. 그렇다고 다시 이어간다 한들 갈등이 지속될 것 같고 알파카님은 손절 경험이 많으실 테니 어떻게 공허함을 회복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분의 고민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손절을 했더니 나랑 놀아줄 년들이 없더라 이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손절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손절 콘텐츠를 몇 번 하니까 또 자세히 듣지도 않고 제 방송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손절을 쳐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손절이란 거는 함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옐로 카드가 2000장 3000장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내밀어요. 내밀다가 나중에 레드카드 한 장. 이게 바로 손절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내가 왜 굳이 참아야 되냐? 라고 물으신다면은 우리 중에서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나도 어떤 이의 눈에는 손절해야 될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눈에는 내 자신이 굉장히 무결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들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참아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주변에 진상이 없다면 아, 내가 바로 그 진상이로구나. 그리고 손절을 치고 싶어도 강제로 함께 해야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고만고만한 놈들끼리 엮여서 살아야만 하는 게 세상이더라. 또 우리가 먹고 살려면 돈 벌어야 되죠? 돈 벌려면 직장 나가서 보기 싫은 사람하고 봐야 돼요. 자영업을 하더라도 온갖 손님 상대해야 되죠. 온라인으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사람하고 엮이는 걸 0%로 만들 수는 없어요. 저도 하는 일하고 나이대에 비하면은 거의 인간관계가 절멸이다 싶은데 내가 사람을 애써 안 만나려고 해도 온라인으로도 짜치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구를 떠날 게 아니면은 어느 정도는 인내해야지 생존이 가능합니다. 좋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지 그거를 슬기롭게 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그래서 인생이 고통인 겁니다. 쉽지 않음. 이 사연자님의 손절은 적절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뭐 나름 적절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싫지만 계속 이어가야만 했나 라고 반추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떤 인연은 굳이 참을 필요 없이 깔끔하게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친구가 남친이랑 싸워서 찡찡거린다? 뭐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어. 일찍 시집간 친구가 남편 험담하고 시댁 욕한다. 이것도 뭐 1절, 2절까지는 들어줄 용의가 있다. 하지만 4절, 5절 뇌절을 하기 시작하면은 거리를 두는 거죠. 굳이 손절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냥 적당히 거리 두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연자분의 구 친구처럼 말 옮기는 애, 돈 빌려달라는 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애들은 까도 된다. 사람들은 너무 착한 애들도 진짜 답답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대체로 선하면서 자기 몫을 지키는 애들을 좋아해요. 그런 애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근데 이렇게 매사에 계산적인 애들, 이기적인 년들은 인간적인 매력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깊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지가 않아 합니다. 이 이기적인 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이기적이게 굴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이기적인 건 못 참아. 말 옮기는 애,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애들은 대체로 정신이 아픈 애들이에요. 그래서 화끈하게 제낍니다. 그리고 돈 빌려달라는 애, 지가 필요할 때만 찾는 애, 그런 애들이 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가진 거를 빼앗으려는 그런 게 있다. 돈 꿔달라는 애는 은행에다가 이자 내기 싫고 또 애초에 돈을 갚을 생각이 없으니까 친구한테 빌려달라는 겁니다. 친구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는 영상은 제가 여러 번 만들었거든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말고는 친구에게까지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되게 힘든 친구한테는
여윳돈 정도는 빌려줘도 되지만 얘가 안 갚을 거 감안하고 그냥 조금만 빌려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돈을 잘 빌리는 년들은 얄팍한 년들이에요. 친구한테 돈 빌려서 호캉스 가고 가방 사고 이거를 또 인스타에다가 올려 보란듯이 이게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친구는 자기가 심심할 때 놀아주는 도구에 불과하고 나에게 돈을 꿔주는 도구에 불과하고 자기 시간은 중요하고 친구 시간은 족가라는 사람들이죠. 연락은 지가 안 해놓고서 뜬금포로 연락 좀 하고 삽시다 이러면서 카톡으로 주접 떨고 연락은 네가 먼저 안 했잖아요. 연락을 자주 안 하는 그런 쿨한 컨셉을 잡고 싶으면 나처럼 모두에게 연락을 하지 마. 이런 일관성이라도 보여야지. 어떤 년들한테는 백날 카톡하고 그러면서 가끔씩만 필요한 애들한테 꼭 이런 짓들을 하죠. 연락 좀 하고 삽시다. 그건 그렇고 이렇게 손절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만날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이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인간관계 단절로 인해서 이런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사연자분은 좀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류에 속하는 듯해요. 성향이 어찌 됐든 간에 인간은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결국 혼자가 됩니다. 친구가 있어도 애인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점점 강해지는 생각은 내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이구나. 내가 누구의 인생을 어떻게 못하듯이 내가 오롯이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이를 1살, 2살 먹을수록 또 병이 들어서 죽음에 가까워지면은 결국은 인생이란 게 혼자 걷는 길이구나. 이거를 절실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나의 외로움을 잘 다뤄야 돼요. 외로워서 괴롭다는 사람들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인간관계로 힘들 바에는 차라리 혼자인 게 낫다. 하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나를 위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쳐오는데 그렇다면 본인은 누군가의 마음을 잘 알아준 적이 있느냐? 돌아본 적은 있느냐? 나는 묻고 싶어요. 자기도 타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 주제에 남들에게 자꾸 요구하는 거는 좀 이기적이거나 애정결핍이라고 할 수 있죠. 내 마음을 아주 잘 알아주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요. 내 부모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결혼해서 애 낳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뜬금포로 밤에 카톡 보내서 외롭다느니 이렇게 징징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이게 느껴지기도 해요. 타인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은 친구의 고달픈 인생살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준 적이 있었던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남 걱정해주는 게 웃기기도 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진지하게 이렇게 자기 힘든 감정을 이야기하면은 감정의 쓰레기통 취급을 하네 이렇게 운운하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뭔가 진절머리를 치잖아. 자꾸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가 진지하게 들어주고 해결해주길 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웃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외로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불행하지 않게 하려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일단 바빠야 돼요. 몸이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마음도 바빠야 됩니다. 고독함, 외로움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 더 시급한 문제가 내 앞에 딱 있잖아요. 그럼 고독? 너 되게 한가하냐? 너 지금 이런 말할 때냐? 그렇게 된다고요. 요즘에 정신의학계가 핫해서 쓸데없이 관념적인 사람이 늘었는데 지 혼자 생각을 많이 한다고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맨날 내 마음 들여다봤자 답이 없어. 그런데 머리 아프게 굳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대체로 외로움을 느낄 때가 퇴근하고 나 혼자 있을 때, 딱히 할 일이 없을 때, 심심할 때 그때거든요. 어떤 사람은 심심함을 외로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기 친구들이 24시간 대기 중에 기쁨조도 아니고요. 그냥 여가 시간에 할 짓이 없으면 우리가 핸드폰 쳐보고 누워있잖아요. 또 인스타 보면은 나만 빼고 다들 모여가지고 하하호호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고 나만 소외된 것 같고 또 그 꼴을 보자니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고 외로워서 또 혼자 남겨진 기분이고 이러면서 또 청승 연병 꼴값을 떱니다. 이런 마음의 허기를 달래겠다고 또 쇼핑에 빠지거나 그러면 또 카드 빚이 생기고 그 빚으로 인해서 더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나 만나 사람을 함부로 만났다가 스텝이 꼬이죠. 또 외롭다고 혼자 술을 처먹다가 알코올 의존증이 되고 이렇게 자기 나름으로는 외로움을 해소하겠다고 이상한 짓을 하면은 나중에 이 외로움이 고통으로 치환이 됩니다. 쓰레기들 만나서 사기당하고 돈 뜯기고 간 썩고 자기 커리어 조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쯤 되면은 아마 공허하고 외롭진 않을 거예요. 뒷수습하기 바쁠 테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외로움 타령을 하는 건 당신이 아직은 먹고 살만하고 별다른 큰 걱정이 없고 큰 문제거리가 없고 해서 그런 거예요. 외로움 타령하는 너 정말 살만한 거 보니 부럽다. 이제는 제가 혼자서도 잘 지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에게도 남자친구라는 존재가 있지만 또 사귀기 전에도 한 5, 6년간은 아무도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별로 불행하진 않았어요. 지금도 거의 혼자 있거든요. 저는 가족도 안 보고 살고 또 1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도 저 혼자서 합니다. 독거노인이랑 비슷한데 그래도 제가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거는 제가 옛날부터 혼자 노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타인을 내 인생에 연관시키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뭘 얻어내려고 하지 않고 또 술로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좀 바쁘게 살았어요. 사람이 굉장히 단순한 존재거든요. 바쁘면 외롭다느니 뭐 그런 게 없어요. 진짜로 정신적인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너무 빡센 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텐데 외롭다고 혼자 징징거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좋아요. 그리고 내 인생에 남는 것도 많고요. 제가 존나 병신 같은 두 번째 남친과 헤어지고 그 뒤로 이상한 인간하고 엮여가지고 내상을 입은 후에 한 5, 6년간은 아무도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공장을 다녔어요. 공장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집에 오면은 그냥 잠을 잤습니다. 저녁 8시부터 잠을 잤거든요. 또 주말에도 계속 잠만 자고. 그러니까 외로움의 고통보다 신체적인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외롭고 자시고 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외로움보다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겠느냐. 거기에 굉장히 회의적이면서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운 게 많았지 뭐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는 비교적 몸을 덜 쓰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퇴근하고 남은 시간에는 이제 빵을 만들었어. 제가 한 가지 갑자기 꽂히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사람 사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학원 안 다녔고 그 당시에는 유튜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넷 보고 책 보고 혼자서 빵을 만들었어요. 이게 빵은 쿠키 만드는 거랑 다르게 발효를 2번 시켜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잠을 줄여야 될 정도로 굉장히 취미생활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거든요. 또 빵 말고도 또 콩에 꽂혔어. 콩이 또 여자들한테 좋다고 해서 콩을 삶아서 갈아서 두유로 만들어 먹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공짜로 자전거를 한 대 얻었는데 그게 제 체형에는 맞지는 않았어요. 제가 키가 작은 편이라서 저에게는 너무 큰 자전거였는데 그랬긴 했지만 저는 그걸 스스로 조립을 해서 자전거 타는 방법도 스스로 터득했어요. 그게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걸렸거든요. 며칠인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보름 안짝으로 걸렸어요. 제가 그 큰 자전거를 끌어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그때 제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줄 사람도 없었고 자전거는 이렇게 타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또 타이어에 바람을 어떻게 넣는지 그것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는 결국 어떻게 연습을 하고 시도를 해서 해냈고 또 허벅지에 피멍이 들어가면서 자빠져가면서 결국에는 스스로 자전거 타는 법을 익혔어요. 스킬을 하나 얻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전거 타고 출퇴근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꾸 몸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피곤하거든요. 너무 피곤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심리 상태가 어떻고 그럴 기력이 없었어. 다리 일단 겁나 당겨보세요. 멍들고. 그러면 거기에 신경이 가지 뭐 외로움, 우울함 이런 거는 머리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뒤로는 갑자기 재봉틀에 꽂혀가지고 재봉틀을 어떻게 샀어요. 돈을 털어서 샀는데 제가 할 줄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혼자 막 생쇼를 하고 그때도 유튜브 없었어. 혼자 생쇼를 하고 뭐 설명서 보고 인터넷 보고 어떻게 작동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처음에 제가 만들 수 있는 거는 되게 넉마 같은 거 그런 거를 만들었고 나중에는 결국에 그럴싸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코트 한 벌을 만들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재봉틀이 아니라 외로움에 절여져서 혼자 술 처먹고 징징거리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큰 인생 낭비입니까? 이러면은 없던 정신병도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직장에 다니고 유튜브도 하고 사업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30대 이후부터는 잠잘 시간도 되게 부족했어요. 되게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막 직장을 관두고
뭐 방황을 하고 이러느라 노는 날이 많았다면 30대 이후부터는 잠잘 시간도 부족했어요. 지금은 그동안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지 건강을 생각해서 그리고 또 나이도 있다 보니까 쉬엄쉬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쉬엄쉬엄 하고 있는 지금이 정신건강은 더 안 좋아요. 되게 요즘에 생각이 많고 화가 많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참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풀악셀을 밟으면 몸이 고장나고 또 쉬엄쉬엄 하면 정신이 고장나고. 그리고 오늘 제가 했던 것들 똑같이 따라하는 말은 아니고 제 말의 요지는 외롭지 않으려면은 몰두할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외로워서 미치겠다. 그러면 정신과를 가야지. 그 사람은 이제 정신이 아픈 거예요. 가서 이제 먹으라는 약 먹으면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혼자 있는 게 여럿이 있는 것보다 우월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죠. 그리고 오는 인연을 굳이 두려워하고 피할 필요도 없다. 머무는 인연 있으면 스쳐가는 인연도 있는 거죠. 자꾸 막 외롭다 이런 타령하는 애들 제발 좀 바쁘게 살고 본인의 삶에 우선 포커스를 맞추세요. 타인과의 관계는 이제 그만 신경 쓰고 나 자신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자 이거죠. 그래야지 상대방한테 막 기대가 크지 않고 또 바라는 게 없고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그게 미련이 남지 않습니다. 뭐 오늘 적당히 할 얘기 다 한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